오늘의 이야기가 당신의 내일을 지켜주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모두 평온한 노후를 꿈꿉니다. 수십 년간 땀 흘려 일한 대가로 얻는 달콤한 휴식. 하지만 그 꿈이 한순간의 욕심과 잘못된 판단으로 어떻게 무너져 내릴 수 있는지 오늘 우리는 한 남자의 목소리를 통해 그 뼈아픈 기록을 들여다보려 합니다. 이 이야기는 단순히 돈을 잃은 한 개인의 실패담이 아닙니다. 이것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 보내는 경고이며 우리 사회가 함께 고민해야 할 문제이기도 합니다. 이야기를 듣기 전 만약 이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에 작은 울림이라도 준다면 당신의 소중한 사람들이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도록 이 기록을 널리 공유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당신의 작은 나눔이 누군가의 인생을 구할 수 있습니다. 그럼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30해 동안 단 한 번도 흔들리지 않고 모은 피 같은 노후자금 5억 원. 그 돈이 불과 3년 만에 제 눈앞에서 신기루처럼 사라졌습니다. 지금 저는 새벽 5시 편의점 유니폼을 입고 출근 카드를 찍으며 하루를 시작합니다. 앳된 아르바이트생들 사이에서 예순을 바라보는 제 모습은 낯설고도 처참합니다. 선배님, 힘드시면 제가 대신할게요. 이런 말을 들을 때마다 애써 웃어 보이지만 등 뒤에서는 차가운 눈물이 흐릅니다. 불과 몇 년 전만 해도 저는 30년 직장 생활을 꿋꿋이 버텨낸 자랑스러운 가장이었습니다. 동료들 앞에서 어깨를 펴고 설 수 있었고 아내에게는 세상 가장 든든한 남편이었으며 자식들에게는 언제나 기댈 수 있는 커다란 산과 같은 아버지였습니다. 하지만 지금 제 손에 남은 것은 너덜너덜해진 몇 장의 월급 명세서와 주머니 속 구겨진 동전 몇 닛뿐입니다. 퇴직 후 아내와 함께 여유로운 여행을 즐기며 그래도 우리는 참 잘 준비했구나라며 서로를 다독였던 그 시절이 이제는 너무도 아득한 과거처럼 느껴집니다. 지금 저의 현실은 차가운 새벽 공기를 가르며 편의점 문을 여는 것, 그것뿐입니다. 사람들은 말합니다. 5억이면 평생 먹고 살 수 있는 돈 아니냐고. 맞습니다. 종이 위 계산기만 두드려보면 충분해 보였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그저 차가운 숫자였을 뿐 현실은 상상 이상으로 잔혹했습니다. 예상보다 지출의 속도는 빨랐고 인간의 욕심은 생각보다 교묘하게 파고들었습니다. 그리고 내가 믿었던 사람의 달콤한 한마디, 은행 직원의 친절한 미소, 눈앞에 펼쳐진 화려한 그래프 한 장이 제 이성의 눈을 가렸습니다. 그 순간부터 30년간 피땀 흘려 모은 돈은 제 손가락 사이로 빠져나가는 고운 모래알처럼 속절없이 흘러내렸습니다. 더 끔찍한 것은 돈만 잃은 게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아내의 눈빛 속에서 저에 대한 믿음이 흔들리는 것을 보았고 따뜻했던 우리 집의 공기는 차갑게 얼어붙었습니다. 평생을 함께한 반려자가 제 실수를 감싸주면서도 그 눈물 속에 담긴 깊은 실망감은 감출 수가 없었습니다. 저는 아내의 눈을 제대로 마주칠 수 없었습니다. 왜 나한테 한마디 상의도 안 했어? 그 한마디가 제 가슴을 수천 갈래로 찢었습니다.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 제가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실패담이 아닙니다. 돈을 잃은 한 남자의 몰락을 자극적으로 풀어내려는 이야기가 결코 아닙니다. 이것은 기록입니다. 그리고 간절한 경고입니다. 저처럼 단 한순간에 모든 것이 무너질 수 있다는 사실을 부디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투자는 단순한 돈벌이가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의 인생 전체를 뒤흔들 수 있는 날카로운 칼날입니다. 그리고 그 칼날은 생각보다 아주 가까운 곳에 있습니다. 친한 후배의 다정한 전화 한 통, 은행 창구 직원의 신뢰감 있는 미소, 남들도 다 한다는 그 평범한 말 한마디가 바로 그 칼날을 당신의 손에 쥐어줍니다. 그것이 얼마나 무서운 일인지
저는 온몸으로, 온 인생으로 경험했습니다. 앞으로 제가 들려드릴 이야기는 참으로 부끄럽고 치욕스럽습니다. 노후자금 5억 원을 단 3년 만에 모두 잃고 결국 새벽 편의점 아르바이트생이 되어버린 제 삶. 하지만 저는 이야기를 숨기지 않으려 합니다. 혹시 이 기록을 듣는 분들 중 단 한 분이라도 저와 같은 길을 걷지 않기를 진심으로 바라기 때문입니다. 지금부터 제가 겪은 고통스러운 현실을 있는 그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눈물 없이는 들을 수 없는, 그러나 반드시 들어야만 하는 이야기입니다. 부디 이 기록이 누군가의 내일을 지켜주길 간절히 바랍니다. 한 장. 명예퇴직의 날, 그리고 모든 착각의 시작 2022년 3월 15일 화요일, 정확히 오후 4시. 제 이름이 불렸습니다. 부장실로 들어서는 순간 공기는 낯설게 무거웠습니다. 익숙한 공간이었지만 그날따라 모든 것이 생경했습니다. 책상 앞에는 인사팀장이 앉아 있었고 그의 옆에는 두꺼운 서류 봉투가 놓여 있었습니다. 회사의 사정이 어렵게 됐습니다. 그동안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몇 마디 형식적인 말과 함께 제 손에 쥐어진 것은 명예퇴직이라는 네 글자였습니다. IMF 외환위기 시절 동료들이 하나둘씩 떠나가는 것을 보며 남의 일이라 여겼던 그 단어가 제 인생에 박히는 순간이었습니다. 순간 귀에서 삐하는 이명이 울렸습니다. 청춘을 바쳤던 30년의 세월이 단 30분의 면담으로 끝나는 순간이었습니다. 부장과 인사팀장은 마지막까지 미소를 지었지만 그 미소가 제게는 더 서늘하게 느껴졌습니다. 회사 복도를 걸어 나오는데 발걸음이 공중에 붕 떠 있는 것처럼 현실감이 없었습니다. 그날 이후 제 인생의 궤적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집에 도착하자 아내는 이미 제 표정에서 모든 답을 읽은 듯했습니다. 무슨 일 있었어? 라는 질문 대신 잠시 침묵이 흐른 후 아내는 제 손을 잡으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래도 우리 준비했잖아. 괜찮아, 맞습니다. 그 말이 당시 저를 일으켜 세운 유일한 위로였습니다. 퇴직금 1억 2천만 원, 30년간 꼬박 부었던 정기적금 1억 8천만 원, 주식 투자 원금 1억 원, 그 외에 조금씩 모아둔 돈 1억 원, 합쳐서 총 5억 원. 종이에 하나하나 숫자를 적어 내려가며 우리는 서로를 안심시켰습니다. 이 정도면 충분하지 않을까? 계산기를 두드려보니 월 300만 원씩만 써도 13년은 거뜬히 버틸 수 있었습니다. 게다가 은행 이자만 받아도 월 125만 원 정도의 추가 수입이 생기는 셈이니 실제로는 400만 원이 넘는 생활비가 확보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날 저녁, 저는 아내에게 큰 소리를 쳤습니다. 걱정 마. 앞으로는 우리도 좀 여유롭게 살자. 당신 고생 많았어. 아내도 고개를 끄덕이며 제 손을 꼭 잡았습니다. 그 순간만큼은 정말 안도했습니다. 30년 직장 생활 동안 고생했으니 이제부터는 즐겨도 된다고 스스로를 다독였습니다. 하지만 돌이켜보면 그때의 그 안도감이 바로 모든 비극의 시작, 첫 번째 착각이었습니다. 종이 위 숫자만 믿었던 안일함, 계획보다 훨씬 쉽게 새어나가는 돈의 속성을 과소평가했던 어리석음, 그리고 우리는 준비가 되어 있다라는 근거 없는 확신. 그날 밤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스스로 다짐했습니다. 이제 남은 건 이 돈을 잘 지키는 일뿐이다. 하지만 저는 그때 몰랐습니다. 쌓아 올리는 데는 30년이 걸렸지만 무너지는 것은 얼마나 한순간인지, 그리고 그 무너짐이 단지 돈의 문제가 아니라 제 인생 전체를 삼켜버릴 거대한 균열의 시작이라는 것을 말입니다. 2장. 달콤했던 첫 해의 여유, 그리고 서서히 드리운 그림자 퇴직 후 첫 아침, 저는 난생 처음 알람 소리 없는 하루를 맞았습니다.
눈을 뜨자마자 느낀 것은 지독한 해방감이었습니다. 30년 동안 기계처럼 같은 시간에 일어나 출근 준비를 하던 습관이 사라지자 침대 위에서 느긋하게 뒤척이는 그 순간이 그렇게 호사스럽게 느껴질 줄은 몰랐습니다. 아내와 함께 천천히 아침 식사를 하고 동네 카페에 가서 신문을 읽으며 시간을 보냈습니다. 평일 오전의 카페는 늘 한산했고 창가에 앉아 따뜻한 커피 향을 맡으며 바깥 풍경을 보는 것만으로도 행복했습니다. 여보, 이제야 진짜 사람 사는 것 같지 않아? 제가 농담처럼 말하면 아내는 환하게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여유는 곧 여행으로 이어졌습니다. 그동안 일 때문에 미뤄왔던 제주도 여행, 부산 해운대에서의 밤바다, 강원도 설악산에 불타는 단풍, 좋은 호텔 침대에 누워 서로의 손을 잡고 우리도 이제 진짜 노후를 즐기는구나라며 속삭였습니다. 사진 속 우리는 더할 나위 없이 환하게 웃고 있었고 그 웃음은 마치 앞으로의 미래까지 완벽하게 보장해줄 것만 같았습니다. 저는 등산을 다시 시작했습니다. 북한산, 관악산, 도봉산, 땀이 비 오듯 흐르는 순간에도 마음은 깃털처럼 가벼웠습니다. 30년 직장 생활 동안 늘 어깨를 짓누르던 무거운 책임감이라는 짐이 사라진 듯했습니다. 정상에 올라 탁 트인 도시를 내려다보며 생각했습니다. 그래, 이제부터는 나답게 살자. 열심히 살았으니 이제는 좀 즐겨도 되잖아. 아내도 달라졌습니다. 평생 살림과 아이들 뒷바라지에 매달렸던 그녀에게도 자유가 찾아왔습니다. 친구들과의 모임에 나가 소녀처럼 웃으며 돌아왔고 오래 미뤄뒀던 그림 수업에도 등록했습니다. 그 모습이 대견해서 여보, 당신이 이렇게 활짝 웃는 거 정말 오랜만에 본다고 말하면 그녀는 부끄럽게 웃으며 제 어깨에 머리를 기댔습니다. 그렇게 1년은 참으로 달콤했습니다. 우리 부부는 마치 뒤늦은 신혼여행을 다시 떠난 듯한 기분으로 하루하루를 보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언제나 보이지 않는 곳에서 바로 그 숫자에서 시작됩니다. 처음 계획은 월 200만 원이면 충분하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실제 지출은 매달 300만 원을 훌쩍 넘겼습니다. 여행, 외식, 각종 모임, 취미 활동, 그동안 누리지 못했던 시간을 보상받으려는 듯 돈은 본물처럼 흘러나갔습니다. 조금 즐겨도 괜찮잖아. 평생 고생했는데 이런 말로 스스로를 합리화했지만 통장 잔고는 매달 얇아지고 있었습니다. 다시 계산기를 두드려 보니 이 속도라면 계획했던 13년이 아니라 10년도 채 안 되어 원금이 바닥날 판이었습니다. 제 나이 68. 평균 수명을 생각하면 그 후로도 10년 이상을 더 살아야 하는데 남은 시간을 어떻게 버텨야 할지 막막했습니다. 그때부터 제 마음속에는 불안이라는 이름의 작은 그림자가 서서히 들이우기 시작했습니다. 아내에게 생활비를 조금 줄이자고 제안했지만 쉽지 않았습니다. 우리 평생 아끼며 모은 돈인데 이제 와서 너무 쪼들리게 살 필요는 없잖아. 아내의 그 말에 저는 반박하지 못했습니다. 맞는 말이기도 했습니다. 평생 허리띠를 졸라매고 살아왔는데 이제 와서 다시 그러자니 마음이 허무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시점, 제 마음속의 불안과 욕심을 동시에 파고드는 전화 한 통이 걸려왔습니다. 형님, 정말 좋은 투자 기회가 있습니다. 그냥 넘기시면 평생 후회하실 겁니다. 그 순간 저는 몰랐습니다. 달콤했던 첫 해의 여유는 그것으로 끝이었고 제 인생에 전혀 다른 어두운 장이 열릴 것이라는 것을 말입니다. 새 장, 달콤한 유혹의 전화, 그리고 VIP룸의 마법 첫 해의 여유가 끝나갈 무렵 제 마음속에는 언제부턴가 작은 불안이 싹트고 있었습니다. 통장 잔고는 눈에 띄게 줄어들고 있었고 계산기 위를 움직이는 제 손가락은 갈수록 조급해졌습니다.
그때였습니다. 퇴직 후 연락이 뜸했던 회사 후배 김 과장에게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형님, 잘 지내시죠? 제가 요즘 금융 쪽 일을 하고 있는데 형님 같은 분께 딱 맞는 정말 좋은 기회가 있어서 연락드렸습니다. 그 한마디는 불안에 지쳐있던 제 귀에 감미로운 음악처럼 들렸습니다. 내 돈을 안전하게 지켜줄 방법, 아니, 오히려 더 불려줄 방법이 있다는 말. 순간 멎었던 심장이 다시 두근거리기 시작했습니다. 며칠 뒤 김 과장은 저를 강남의 한은행 VIP룸으로 안내했습니다. 묵직한 문을 열자마자 눈에 들어온 것은 고급스러운 인테리어, 발이 푹푹 빠지는 두꺼운 카페트, 그리고 벽에 가지런히 걸린 수많은 자격증 액자들이었습니다. 그리고 맞은편에서 부드러운 미소를 지으며 앉아있던 투자 상담사. 그는 명품 정장을 차려입고 차분하면서도 확신의 찬 목소리로 말을 이어갔습니다. 요즘 같은 저금리 시대에 예금에만 돈을 넣어두는 건 사실상 돈의 가치를 깎아 먹는 일입니다. 인플레이션도 못 따라가니까요. 하지만 저희 상품은 다릅니다. 지난 5년간 평균 연 10%의 수익률, 최근 3년은 15%를 넘었습니다. 고객님처럼 귀한 은퇴자금을 가지신 분들은 이런 기회를 잡으셔야 합니다. 책상 위에는 화려한 색상의 그래프와 복잡한 표들이 펼쳐졌습니다. 하늘을 향해 가파르게 솟구치는 빨간색 선은 제 불안감을 덮어주는 강력한 마취제 같았습니다. 5억 원을 넣으면 연간 5천만 원, 한 달에 400만 원 이상의 수익이 나온다는 계산. 원금은 그대로 두고도 지금보다 훨씬 풍족한 생활이 가능하고 오히려 돈이 불어난다는 황홀한 전망. 그 순간 제 머릿속에서는 이미 모든 계산이 끝나 있었습니다. 이거면 된다. 이거면 우리 노후는 문제없다. 집으로 돌아와 아내에게 조심스럽게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처음에 아내는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그렇게 좋은 상품이 왜 우리한테까지 오는 거야? 뭔가 위험한 거 아닐까? 지극히 상식적이고 맞는 말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미 상담사의 달콤한 말과 화려한 그래프에 깊이 설득당한 상태였습니다. 메이저 은행에서 직접 관리하는 상품이야. 그리고 김 과장이 직접 소개했잖아. 안전해. 그날 밤 결국 우리는 1억 원만 우선 시범적으로 투자해 보기로 했습니다. 처음 3개월 동안은 정말 기적 같았습니다. 첫 달에 920만 원, 둘째 달 730만 원, 셋째 달 860만 원. 통장에 선명하게 찍힌 수익 내역을 보며 저는 마치 다시 직장에서 월급을 받는 듯한 안정감을 느꼈습니다. 아내도 통장을 들여다보며 제 손을 잡고 말했습니다. 역시 당신은 보는 눈이 있네. 우리 인생 이제 다시 피는구나. 그때 저는 몰랐습니다. 이 달콤한 성공이 사실은 제 인생을 송두리째 무너뜨릴 거대한 함정의 시작이었다는 것을 말입니다. 내장. 욕심이 불러온 파멸, 모든 것을 걸다 처음 3개월, 통장에 찍힌 엄청난 수익은 저를 완전히 취하게 만들었습니다. 월 700만 원, 800만 원. 마치 퇴직 전보다 더 안정적인 월급을 받는 것 같았습니다. 처음에는 조심스러워하던 아내도 시간이 갈수록 확신에 찬 눈빛으로 제게 말했습니다. 여보, 이제 우리 정말 걱정 안 해도 되겠다. 이왕 이렇게 된 거, 이 기회를 더 키워야 하지 않을까. 그 말은 제 마음속 깊은 곳에 숨어있던 욕심이라는 괴물을 정당화해주는 주문과 같았습니다. 결국 저는 1억 5천만 원을 추가로 투자했고 총 2억 5천만 원이 그 펀드에 묶였습니다. 그리고 수익은 눈덩이처럼 불어나 한 달에 2천만 원을 넘어서기 시작했습니다. 통장을 확인할 때마다 심장이 터질 듯 두근거렸고 저는 자신감을 넘어 오만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역시 나한테 투자 감각이 있었던 거야.
괜히 30년 동안 월급쟁이로 썩었네. 그 무렵 상담사는 또 다른 기회를 제시했습니다. 이번에는 훨씬 더 확실하다면서 해외 부동산 프로젝트 서류를 내밀었습니다. 베트남 호치민, 태국 방콕의 신도시 개발 프로젝트입니다. 현재 공정률 80%로 완공 직전이며 완공 후에는 연 12%의 임대 수익이 확정적으로 보장됩니다. 게다가 3년 후 매각 시 최소 20%의 시세 차익까지 약속드립니다. 만약 그 이하라면 저희 회사에서 전액 보상합니다. 책상 위에 펼쳐진 브로슈어에는 미래 도시처럼 화려한 고층 아파트 단지가 들어서 있었고 실제 현지 개발 현장 사진과 정부의 승인 도장이 빼곡히 찍혀 있었습니다. 두툼한 영문 계약서와 한글 번역본 계약서가 함께 제공됐고 현지 유명 법무법인의 검토 의견서까지 완벽하게 첨부되어 있었습니다. 도장은 진짜였고 서류는 흠잡을 데 없이 완벽했습니다. 저는 그 순간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이건 더 이상 투자가 아니야. 이건 그냥 확실한 기회야. 아내는 처음에 불안해했습니다. 여보, 해외 부동산은 너무 위험한 거 아니야? 하지만 저는 이미 눈이 멀어 있었습니다.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주식은 종이 쪼가리가 될 수 있지만 부동산은 실물이잖아. 땅은 절대 망하지 않아. 결국 남은 돈 2억 5천만 원 전부를 그 프로젝트에 송금했습니다. 그날 은행 창구에서 서류를 제출하고 송금을 마친 순간 저는 가슴속 깊은 곳에서부터 차오르는 확신을 느꼈습니다. 이제 우리 노후는 완벽하게 안전하다. 오히려 우리는 더 큰 부자가 될 거야. 그러나 그 확신은 불과 몇 달 만에 산산조각이 났습니다. 처음 몇 번은 현지 공사 진행 상황과 사진이 담긴 보고서가 정기적으로 이메일로 도착했습니다. 하지만 어느 순간부터 보고서가 늦어지기 시작하더니 결국 아예 끊겼습니다. 불안한 마음에 전화를 걸어보면 돌아오는 대답은 늘 같았습니다. 현지 정부 정책 때문에 일정이 조금 지연되고 있습니다. 원금에는 전혀 문제 없으니 안심하십시오. 하지만 11개월이 지난 어느 날 베트남 현지에 사는 지인을 통해 들은 소식은 청천벽력과 같았습니다. 공사 현장은 이미 몇 달 전부터 완전히 중단된 상태이며 건설 장비는 모두 철수했고 뼈대만 앙상한 콘크리트 건물 위로 잡초만 무성하게 자라나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현지 신문 기사 한 줄이 제 눈을 얼어붙게 만들었습니다. 호치민 신도시 개발사, 자금난으로 파산 신청. 제가 투자한 회사는 사실상 서류상으로만 존재하는 페이퍼 컴퍼니에 불과했습니다. 제 남은 노후 자금 2억 5천만 원은 단 하루 만에 휴지 조각이 된 것이나 다름없었습니다. 그날 밤 아내에게 이 사실을 털어놓았을 때 그녀는 처음엔 믿지 못하는 눈빛으로 저를 바라보다가 이내 눈물을 쏟아내며 말했습니다. 당신이 그렇게 신중한 사람인 줄 알았는데 어떻게 이런 일이. 그 목소리는 제 심장을 갈기갈기 찢었습니다. 저는 변명조차 하지 못한 채 고개를 떨궜습니다. 그 순간 저는 알았습니다. 돈을 잃은 것보다 더 크고 치명적인 상실은 바로 평생을 함께한 가족의 신뢰를 잃는 것이었다는 것을. 5장. 숨겨진 비밀, 그리고 가정의 균열. 해외 부동산 투자 사기 사실을 털어놓던 그날 밤, 아내는 처음엔 믿지 못하는 표정이었습니다. 그러다 이내 손으로 얼굴을 가리며 흐느끼기 시작했습니다. 당신이 그렇게 신중한 사람인 줄 알았는데 어떻게 이런 일을. 그 목소리와 눈물은 제 가슴을 송곳처럼 찔렀습니다. 저는 입을 열 수 없었습니다. 미안하다는 말도 위로하겠다는 말도 차마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저 고개를 숙이고 주먹을 꼭 쥔 채 이 끔찍한 시간이 지나가기만을 기다렸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난다고 상처가 덮이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더 무겁고 추악한 고백이 남아 있었습니다.
며칠 후 저는 결국 또 다른 사실을 털어놓았습니다. 여보, 사실은 그 말을 꺼내는 순간 제 목소리는 심하게 떨렸습니다. 아내 몰래 그녀가 비상금으로 가지고 있던 5천만 원까지 제가 손댔다는 사실을 고백했습니다. 해외 펀드 수익률이 흔들리기 시작하던 시점, 손실을 만회해야겠다는 조급함에 눈이 멀어 아내의 돈을 몰래 끌어다 투자했던 것입니다. 아내는 그 말을 듣자마자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뭐라고? 내 비상금을? 내 허락도 없이. 그녀의 눈빛은 분노로 번쩍였고 목소리는 서러움에 흔들렸습니다. 적어도 나한테는 말했어야 하는 거 아니야? 이게 부부야. 이게 가족이야. 그 순간 우리 집안의 공기는 산산조각 나며 무너져 내렸습니다. 거실에는 무거운 침묵이 흘렀고 그 침묵은 어떤 고성보다 더 시끄럽게 우리 사이를 짓눌렀습니다. 아내는 더 이상 제 눈을 보지 않았고 밥상머리에서의 대화는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말 대신 한숨이, 웃음 대신 눈물이 그 자리를 채웠습니다. 우리가 함께 쌓아온 30년의 믿음은 단 몇 달 만에 깊은 금이 가고 있었습니다. 저는 밤마다 아내가 등을 돌린 채 잠드는 모습을 지켜보며 스스로를 수없이 탓했습니다. 왜 그랬을까? 왜 그때 솔직하게 말을 못했을까? 왜 나 혼자 모든 것을 감당하려 했을까? 후회가 파도처럼 밀려왔지만 이미 엎질러진 물은 되돌릴 수 없었습니다. 더 큰 문제는 돈만이 아니었습니다. 신뢰가 무너진 가정에서는 아주 사소한 일도 다툼의 불씨가 되었습니다. 오늘 장 보러 가야 하는데 같이 갈래? 라는 평범한 말조차 싸움의 시작이 되었고 이제 그만 좀 해라는 제 한마디는 곧 당신은 아직도 반성하지 않았구나 라는 아내의 눈물로 돌아왔습니다. 그때 저는 뼈저리게 깨달았습니다. 돈은 어쩌면 다시 벌 수 있을지 몰라도 신뢰는 한번 무너지면 회복하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그리고 그 신뢰야말로 돈보다 훨씬 더 소중한 우리 가정의 자산이었다는 것을 말입니다. 6장. 마지막 희망, 주식, 그리고 완전한 파멸 남은 돈은 이제 고작 1억 원 남짓. 해외 부동산에서 날린 2억 5천만 원, 펀드에서 증발한 수억 원을 생각하니 숨이 턱턱 막혔습니다. 이 돈을 그대로 생활비로만 쓰다가는 2년, 길어야 3년 안에 바닥을 보일 것이 뻔했습니다. 그때 제 머릿속에 떠오른 것은 오직 하나였습니다. 주식. 아직 기회는 있다. 이 돈만 제대로 굴리면 원금을 회복할 수 있다. 그렇게 저는 다시 증권사 계좌를 열고 스마트폰의 주식 앱을 손에 쥔 채 하루를 시작했습니다. 아침 9시 장 시작을 알리는 종소리가 울리면 심장이 요동쳤습니다. 손끝은 미세하게 떨렸고 눈은 온종일 빨갛고 파란 차트에서 한시도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점심도 제대로 먹지 않고 화장실에 갈 때조차 휴대폰을 들고 들어가 시세를 확인했습니다. 오후 3시 반, 장이 끝나도 안심할 수 없었습니다. 밤이 되면 미국 증시를 확인하느라 새벽까지 잠을 설쳤습니다. 저의 하루는 더 이상 사람이 사는 삶이 아니었습니다. 숫자와 그래프의 영혼을 저당 잡힌 미친 도박꾼의 삶이었습니다. 처음엔 운이 좋았습니다. 2달 만에 2천만 원을 벌었습니다. 아내에게는 차마 말하지 못했지만 제 마음은 다시 희망과 확신으로 부풀어 올랐습니다. 역시 나는 감이 있어. 이제 시작이야. 곧 전부 회복할 수 있어. 하지만 바로 그 오만한 확신이 화를 불렀습니다. 3천만 원, 4천만 원씩 소위 몰빵하듯 특정 종목의 모든 것을 걸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제가 투자한 종목의 주가는 단 하루 만에 20% 폭락했습니다. 눈앞에서 3천만 원이 증발했습니다. 머리로는 알았습니다.
손절매해야 한다는 것을. 하지만 마음은 그것을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곧 오를 거야. 버티면 된다. 그 막연한 기대감은 저를 더 깊은 낭떠러지로 밀어넣었습니다. 주가는 다시 반토막이 났고 남은 자금은 눈 깜짝할 사이에 사라졌습니다. 저는 점점 제정신을 잃어갔습니다. 손실을 메우겠다는 생각에 결국 신용대출까지 손을 댔습니다. 은행에서 빌린 돈 2천만 원을 주식 계좌에 넣고 다시 차트 앞에 앉았습니다. 하지만 결과는 똑같았습니다. 대출금마저 모두 잃고 나니 제 손에 남은 것은 원금이 아니라 빚뿐이었습니다. 그리고 1년이 채 안 되어 5억 원으로 시작했던 노후 자금은 고작 4천만 원만 남게 되었습니다. 퍼센트로 따지면 무려 92%가 사라진 것입니다. 그날 밤 저는 거실 한가운데 멍하니 앉아 휴대폰 화면을 바라봤습니다. 파란색으로 가득 찬 주식 차트, 마이너스 20%, 마이너스 35%라는 숫자가 눈앞에서 조롱하듯 춤을 췄습니다. 손가락은 더 이상 매수 버튼을 누를 힘조차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그 순간 아내가 조용히 제 옆에 와 앉았습니다. 하지만 예전처럼 괜찮아 라는 위로의 말은 없었습니다. 대신 길고 무거운 침묵이 우리 사이를 가로질렀습니다. 그 침묵은 어떤 고성보다, 어떤 눈물보다 더 무겁게 제 가슴을 짓눌렀습니다. 저는 그때 알았습니다. 돈을 잃은 것보다 더 치명적인 것은 사람답게 살 수 있는 마지막 힘마저 잃었다는 사실이라는 것을. 그리고 그 순간 제 인생의 마지막 희망마저 완전히 사라졌다는 것을 말입니다. 7장. 막노동 같은 현실, 그리고 아내의 눈물 남은 돈은 고작 4천만 원. 5억으로 시작했던 우리의 장밋빛 노후는 불과 3년 만에 잿더미가 되었습니다. 이대로라면 1년 안에 생활비마저 바닥이 나는 것은 시간 문제였습니다. 그때 아내가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여보, 나 동네 마트에서 일자리 알아봤어. 계산원 구하더라고. 그 말에 제 심장은 바닥으로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결혼 후 평생을 가정에 헌신하며 곱게 살아온 아내가 이제 50의 나이에 계산대에 앉아야 한다니. 그동안 고생만 했던 아내를 제가 지켜주기는커녕 오히려 다시 고된 노동의 현장으로 내모는 꼴이 되었다는 사실이 너무도 참담했습니다. 며칠 뒤 아내는 정말로 동네 대형마트 계산원으로 출근하기 시작했습니다. 아침 9시부터 저녁 6시까지 하루 종일 서서 손님들의 물건을 계산하고 감사합니다. 를 반복했습니다. 퇴근 후 집에 돌아온 그녀의 손등은 거칠어져 있었고 발은 퉁퉁 부어 있었습니다. 괜찮아. 아직 일할 수 있으니까 다행이지. 그렇게 말하는 아내의 희미한 미소 뒤에 얼마나 깊은 피로와 서러움이 감춰져 있는지 저는 알 수 있었습니다. 그 미소를 보며 저는 속으로 수없이 다짐했습니다. 절대로 다시는 이런 일을 겪게 하지 않겠다고. 하지만 이미 모든 것이 늦어버렸습니다. 저도 결국 일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58이라는 나이에 특별한 기술도 없는 제가 갈 수 있는 곳은 많지 않았습니다. 경비, 청소, 택배, 편의점. 어디든 지원했지만 대부분 연락드리겠습니다. 라는 말 뒤엔 아무 소식도 없었습니다. 마침내 동네 편의점 야간 아르바이트 자리를 구했습니다. 밤 11시부터 아침 7시까지 8시간 내내 서서 계산을 하고 물건을 진열해야 했습니다. 시급 만원. 한 달 22일을 일하면 170만 원 정도를 벌 수 있었습니다. 처음 근무하던 날 편의점 계산대 앞에 서 있는 제 모습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30년 직장 생활로 5억을 모았던 내가 이제는 어린 학생 아르바이트생과 똑같은 유니폼을 입고
삼각김밥을 진열하고 있다는 현실. 자존심이라는 단어는 더 이상 제게 아무런 의미가 없었습니다. 자존심은 배를 채워주지 않았고 밀린 생활비를 내주지도 않았습니다. 새벽 2시 편의점에 찾아온 취객이 계산대 앞에서 소리를 질렀습니다. 이거 왜 안 찍혀? 아저씨, 똑바로 좀 하세요. 순간 얼굴이 화끈거렸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저 고개를 숙이고 죄송합니다. 라고 말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날 밤 지친 몸을 이끌고 집에 돌아오자 아내가 물었습니다. 많이 힘들지? 저는 아무 대답도 하지 못했습니다. 대신 등 뒤에서 들려오는 아내의 억눌린 울음소리에 제 가슴은 또 한 번 무너져 내렸습니다. 우리가 30년간 모은 5억은 사라졌습니다. 남은 것은 아내의 굳은 살 박인 손과 새벽마다 찍히는 제 출근 카드뿐이었습니다. 노후의 여유를 꿈꾸던 한 부부의 삶은 이제 하루 벌어 하루를 버텨내는 막노동 같은 현실로 변해버렸습니다. 8장. 뼈아픈 깨달음, 그리고 마지막 희망. 새벽 편의점에서 야간 근무를 마치고 집으로 향하던 어느 날, 아직 어둠이 채 가시지 않은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별빛은 희미했고 마치 제 삶처럼 위태롭게 가물거렸습니다. 그 순간 마음속에서 끝없는 후회가 파도처럼 밀려왔습니다. 처음부터 그냥 은행 예금에만 넣어뒀더라면 연이자만 받아도 한 달에 125만 원은 나왔을 텐데, 그 돈만으로도 우리 부부 생활은 충분했을 텐데, 하지만 후회는 과거를 바꾸지 못했습니다. 제가 잃은 것은 단순히 돈이 아니었습니다. 부부 사이의 깊은 신뢰, 가정의 평화, 그리고 제 자신에 대한 자존심까지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돌이켜보니 돈이 모든 것을 무너뜨린 게 아니었습니다. 제 안의 조급함과 욕심이 모든 것을 무너뜨린 것이었습니다. 제가 저지른 가장 큰 실수는 투자를 제대로 공부하지 않고 전문가인 척했던 것입니다. 은행 직원의 부드러운 미소, 지인의 달콤한 추천, 화려한 그래프와 브로슈어의 모든 판단을 맡겨버렸습니다. 연 10% 수익이라는 말에만 혹했고 그 말 뒤에 숨어있는 똑같은 크기의 위험은 애써보려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손실이 시작됐을 때 과감히 끊어내지 못하고 버티면 된다는 미련을 갖다가 더 큰 구렁텅이에 빠졌습니다. 무엇보다 가장 치명적이었던 것은 아내와 상의하지 않고 모든 것을 혼자 결정한 것이었습니다. 부부가 함께 머리를 맞대고 의논했더라면 최소한 이렇게까지 처참하게 무너지지는 않았을지도 모릅니다. 지금 저의 수입은 아내가 마트 계산원으로 버는 월 120만 원, 제가 편의점 야간 근무로 버는 월 170만 원, 둘을 합쳐 고작 290만 원 남짓입니다. 한때 한 달 300만 원씩 쓰던 생활은 이제 사치가 되어버렸습니다. 우리는 다시 최소한의 생활비만으로 하루하루를 버티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저는 이 깊은 절망 속에서 단 한 가지를 배웠습니다. 돈은 잃어도 다시 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신뢰는 한번 잃으면 그것을 다시 회복하기까지 평생이 걸릴 수도 있다는 사실을요. 아내와 저는 서로에게 깊은 상처를 주었지만 그래도 여전히 서로의 곁을 지키며 함께 버텨내고 있습니다. 이 혹독한 어려움 속에서도 끝까지 함께할 사람이 곁에 있다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이제야 비로소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기록을 듣고 계신 분들께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투자는 절대 감정으로 해서는 안 됩니다. 달콤한 말에 현혹되지 말고 반드시 스스로 공부하고 검증해야 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가족에게 숨기는 순간 그것은 이미 실패한 투자입니다. 저의 이야기는 부끄럽고 치욕스럽지만 감히 이렇게 기록으로 남깁니다. 혹시 지금 이 순간 저와 비슷한 유혹 앞에서 흔들리고 있는 분이 있다면
단 한 분이라도 저와 같은 길을 걷지 않기를 간절히 바라기 때문입니다. 5억 원이 사라진 제 지난 3년의 이 고통스러운 현실이 누군가에게는 값비싼 경고가 되고 교훈이 되기를 바랍니다. 새벽 하늘을 보며 저는 다시 다짐합니다. 한 번의 실패가 인생의 끝은 아니다. 아직 나에게는 다시 일어설 힘이 있다. 남은 날들을 작은 행복이라도 붙잡으며 살아가겠다. 그리고 저는 오늘도 편의점으로 향하는 발걸음을 옮깁니다. 자존심은 무너졌지만 아직 일할 수 있는 건강한 몸과 제 곁을 지켜주는 아내가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제게 남은 마지막 자산이고 다시 시작할 수 있는 유일한 희망입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당신과 당신이 사랑하는 사람들의 삶의 작은 등불이